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그동안 이 유튜브 밀리터리 영상들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주제가 있다면 아마도 서방의 스텔스 전투기 F-35대 방공 시스템의 최고봉이라 불리우는 러시아 S-400이었을 겁니다. 스텔스 전투기조차 요격할 수 있고 순항미사일의 요격이 가능한 것은 물론 마하 5에서 6 이상의 속도로 떨어지는 전술탄도 미사일조차도 요격할 수 있다고 명성이 자자했던 것이 바로 이 S-400이었는데요. 나날이 발전해 가기만 하는 미군의 대지상 타격 능력과 스텔스 전투기의 능력에 맞서기 위해 러시아의 알미즈 알테이사가 1999년 야심차게 개발을 시작해 2007년에 실전 배치한 S-400은 최강의 방공 시스템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S-400은 우리 한국 LG에서 제공된 디지털 컴퓨터를 통해 한층 발전된 동시 교전 능력을 부여받기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러시아는 최신 전자기술을 얻었고 우리 한국은 상당한 수준의 미사일 기술력을 얻어 천궁 블록2 대공 미사일을 개발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S-400의 카탈로그 데이터 성능대로라면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탄약고를 초토화시키는데 신나게 쓰이고 있는 하이마스의 GMLRS 로켓탄 정도야 어렵지 않게 막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그 대단하다던 S-400이 미사일도 아닌 하이마스에서 사용하는 GMLRS 로켓 정도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S-400에 관한 명성도 모두 러시아가 지어낸 거짓말일까요? S-400의 실제 성능이 형편없다면 러시아와 협력을 통해 개발된 우리군의 천궁 블록2 대공 미사일 시스템도 막상 실전에서는 형편없는 성능을 보일까요? 다른 전쟁에서 사용된 S-400의 실전 사례까지 함께 살펴보며 그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지 시각 7월 10일 안톤 게라셴코 우크라이나 내무장관실 선임 고문에 의해 러시아군이 돈바스 지역에 전진 배치한 S-400의 실전 성능이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S-400 방공 시스템은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 전진 배치되어 러시아군의 가장 믿을만한 방공 시스템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안톤 게라셴코 선임 고문은 이 S-400이 우크라이나군의 오래된 구형 전술탄도 미사일을 막지 못함은 물론 미사일도 아닌 마하 3.5 속도의 로켓탄에 불과한 하이마스 공격조차 요격하지 못한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최근 우크라이나가 M14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을 이용해 도네츠크시 동부의 하르트 시즈스크에 배치되어 있던 S-400 방공 시스템 미사일을 70km 밖에서 파괴했기 때문인데요. 해당 공격이 있었을 당시 S-400 방공 시스템은 하이마스의 공격에 전혀 반응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사건이 많은 이들의 이목을 모으는 이유는 에이테킴스 전술 탄도 미사일이라면 몰라도 GMLRS 로켓탄을 S-400이 막지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인데요. GMLRS 로켓은 가장 일반적인 포물선 형태로 비행하며 고도 20에서 25km 사이를 마하 3.5 정도의 속도로 아주 정직하게 비행합니다. S-400의 카탈로그상 성능이 진실이라면 못 막을 리가 없는 단순한 로켓탄에 불과한 것이 GMLRS입니다. 이에 비해 S-400의 카탈로그상 성능은 그야말로 방공 시스템의 로망 그 자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한데요.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는 러시아의 S-400 방공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지대공 요격 미사일은 5m 높이를 초저공 비행하는 순항 미사일과 드론을 막을 수 있으며 최대 요격 고도가 30km에 달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종말 단계 하강 속도가 마하 5에서 6에 이르는 전술탄도 미사일까지도 막아낼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S-400 포대는 플랫폼 자체가 거대하며 이를 구성하는 시스템 또한 방대해서 경량화된 미국의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이나 사드 포대와 비교해보면 더욱 굉장해 보입니다. 대출력 레이더를 이용해 700km 정도의 장거리를 탐지할 수 있으며 적의 전자전 공격을 방어하는 ECCM 능력을 가지고 있어 전자전 상황에서도 적절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노이즈 제거 기능이 이전의 S-300이나 다른 야전 방공 시스템에 비해 월등해진 덕분에 레이더 쉽게 잡히지 않는 적의 순항 미사일이나 스텔스 전투기까지도 무리 없이 추적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S-400의 컴퓨터는 자동으로 표적의 비행 경로를 모니터하고 표적의 종류를 판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서방제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이 50개 표적을 추적하고 9개의 목표와 동시 교전이 가능한 것에 비해 S-400은 최대 300개의 표적을 탐지할 수 있고 최대 추적 가능한 표적이 무려 70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S-400 방공 시스템은 표적의 종류가 무엇인지, 비행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에 따라 요격의 우선순위를 달리에 대응하며 자동적으로 24개의 표적을 산화 발사부대에 속해 있는 레이더의 요격용 표적으로 지정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주형 발사대 한 대에서는 동시에 2개의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 가능하며 한 개의 표적의 2기에서 4기에 이르는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합니다. 동시에 유도가 가능한 미사일의 수는 무려 48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거기에 이동에서 발사까지 불과 5분이면 충분해서 같은 과정을 수행하는 데 30분이 걸리는 서방제 패트리어트 미사일에 비해 매우 빠른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말한 천궁 블록2처럼 콜드 런칭 방식으로 투직 발사대를 이용해 발사되기에 공간의 사용 측면에서도 유리하며 밀봉된 채 보관되는 발사대 미사일은 자동으로 상태가 체크되어 약 10년간 보관해도 별 이상이 없다고 하는 수준입니다. 거기에 레이더 및 발사대와 무선 통신 방식의 데이터 링크를 통해 데이터를 교환하기에 정확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고 요격하기 위해서 조기경보 위성 및 A-50 조기경보기와의 교신이 가능하기에 조기의 적탄도미사일을 탐지하는 거리를 크게 늘렸다고 합니다. 요격 미사일로는 3가지의 미사일을 사용하는데 40N6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400km에 달해 적의 조기경보기나 폭격기와 같은 거대하고 느린 목표물을 격추하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반면 9M96E 사정거리가 40km, 9M96E2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120km로 짧지만 대신 측출형 모터와 액티브 시커를 가지고 있어 초음속 항공기나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과 같은 기동성이 뛰어나고 속도 또한 최대 초속 5km급에 달하는 물체를 요격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제작사인 알미즈 알테이사에서는 S-400 방공 시스템으로 기존의 항공기는 90% 이상을 격추시킬 수 있고 탄도미사일은 80%를 요격할 수 있으며 그 안에 탄두 또한 70% 이상 요격할 수 있는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런 만큼 포대당 5억 불이라는 어마어마한 가격을 자랑하며 패트리어트 팩3와의 수출 경쟁에 있어 유리하다고 여겨지기도 했던 굉장한 물건이 S-400입니다. 그러나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S-400이 얼마나 죽을 쓰고 있는지 밝혀졌으니 러시아가 자신들의 S-400을 팔기 위해 얼마나 거하게 뻥을 쳐댔는지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 S-400뿐만 아니라 현재 우크라이나에 배치되어 있는 다른 러시아의 방공 무기들도 스펙상으로는 충분히 GMLRS를 쉽게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괴물들입니다. 토르 M2와 판칠 S1 등이 그것인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게라셴코 상임 고문은 지금까지 러시아가 이런 방공 자산들로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이나 로켓탄을 격추시켰다는 보고는 받아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개전 초기 이번 전쟁에서 S-400이 우크라이나 공군의 수-27 전투기 한 대를 격추시킨 것이 이번 전쟁에서 S-400이 올린 전과의 전부인 상황이라 러시아 입장에서는 민망하지 않을 수 없을 듯합니다. 사실 이번 전쟁뿐만 아니라 다른 전쟁에서도 S-400의 효용성은 의문을 낳은 적이 몇 번 있는데요. 현지 시각으로 2015년 12월 20일 시리아의 영공에는 S-400이 배치되어 있었으나 이스라엘 공군의 F-16 전투기가 보란듯이 이를 무시하고 다마스쿠스를 폭격했고 이 과정에서 헤즈볼레 사령관이 전사했습니다. 강력한 전자전기들의 백업을 받는 미군이나 서방의 연합군 스트라이크 패키지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군의 F-16 전투기가 S-400의 방공망을 뚫은 상황이기에 당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당시 S-400은 이스라엘 전투기의 폭격이 이뤄진 다마스쿠스 지역으로부터 200km 떨어진 북부 라타키아 공군기지에 배치되어 있었기에 S-400과는 상관이 없다는 말도 있지만 S-400의 진짜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의문을 품게 만들기에는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하이마스조차 막아내지 못한 S-400을 보면 현재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S-400이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원래 S-400의 성능이 하이마스조차 막아내지 못하는 정도의 성능을 발휘할 뿐인지 둘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S-400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이를 운용하는 러시아군에게 문제가 있거나 S-400의 관리 상태에 큰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스칸데르 M 전술탄도 미사일이 최근 제대로 날아가지 못하고 공중에서 불발되어 버렸지만 이와 많은 부분에서 유사한 면모를 보이는 우리 한국의 고위력 탄도 미사일은 지난해 시험 발사 과정에서 극도의 정확도를 보여주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잘 관리받고 운용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우리 군이 운용하는 천궁 블록2 방공 시스템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해봅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